잠깐요.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집을 투자로 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집을 사면 오르고, 오르면 팔고, 판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사고, 그 방식이 한 세대 동안 실제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집은 곧 투자라는 생각을 깊이 새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중년 이후에는 왜 위험해지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이 당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65이신 이분은 몇 년 전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하나 더 마련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은행 대출을 일부 끼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몇 년 지나면 오를 것이고 그것이 노후 자금이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집값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이 매달 나가면서 생활이 조금씩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노후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의 이야기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집을 투자로 보는 것이 왜 중년 이후에 위험해지는지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투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버틸 수 있는 여력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넉넉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소득이 있으니 대출 이자도 감당이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니 오를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50대에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그 집이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몸 상태는 어떻게 달라질지, 필요한 돈이 언제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여력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이자와 세금과 관리비를 감당하면서 버티는 것은 소득이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매달 나가는 돈이 생활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집을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마련하는 것은 생활 자체를 투자에 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집을 투자로 보면 위험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집에 대한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집을 투자로 보기 시작하면 집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를 것 같은 집,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나중에 팔기 좋은 조건, 이것들이 집을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이 실제로 살기에 좋은 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를 것 같은 지역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지금 당장 살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내 몸에 맞지 않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매일의 건강과 체력과 직결됩니다. 병원이 가까운지, 대중교통이 편한지, 계단이 많지 않은지, 주변 환경이 걷기 좋은지, 이런 것들이 집을 실 거주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집을 투자로 보는 순간 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뒷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값 하락 시의 충격이 중년 이후에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집값이 내리면 힘들지만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니 버틸 수 있고 시간이 있으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집값이 내리면 상황이 다릅니다. 대출이 있다면 집값이 내려가도 대출금은 그대로입니다.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소득이 예전만큼 없습니다. 이것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상황이 되는 방식입니다. 위험은 오를 때 보이지 않습니다. 내릴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을 중년 이후에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 집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집을 투자가 아닌 삶의 기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이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그 집이 매일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받쳐주느냐를 기준으로 집을 본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가 아니라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을 때 내 몸이 편한지, 내 생활이 편한지, 내 마음이 편한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집을 보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를 것 같은 넓은 집이 아니라 관리하기 편한 적당한 크기의 집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외곽 지역이 아니라 병원과 마트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동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지금 살기에 몸에 맞는 집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는 팔았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거기서 살면서 생깁니다. 그 매일의 삶이 편안하다면 그 집은 이미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노후 준비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노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고 관리하기 어려운 집에서 작고 관리하기 편한 집으로 옮기면서 그 차익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 현명한 자산 활용입니다. 또는 집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집을 노후 소득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집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년 이후의 집에 대한 더 안전한 접근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5이신 이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은 고민 끝에 투자 목적으로 마련했던 집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었고 손해를 확정짓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리를 하고 나서 이분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와 세금 걱정에서 벗어나자 그동안 얼마나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는지가 비로소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실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노후를 제대로 살아야 집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집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가 아니라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집이 나의 매일을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나에게 맞을 때 삶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편안해야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다가 지금 이 삶을 잃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집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수익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신 분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하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